자, 17번 문제를 보면 a 더하기 b가 k배 a-b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b의 전체 제곱분의 a,b를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2ab다라고 두 개를 표현을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통째로 제곱이 되는 거니까 k제곱 a-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가 얘랑 얘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인정해요 여기까지? 이 자리에다가 통째로 얘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A 플러스 네. B제곱 플러스 B제곱이 아니라 A 플러스 B인데 저기 돼요. 뭐라고? 질문이 뭐지? K의 A 마이너스 B는 네. k의 a-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아니라 A 더하기 B인데 왜 돼요? a 더하기 b를 k배 a-b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 통째로 집어넣어주면 k배 a-b의 전체 제곱 되는 거잖아. 요게 요 자리가. 그리고 마이너스 2ab가 붙어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a제곱 ab의 전체 n제곱이라고 하는 건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요거 전체 제곱이 k제곱 그다음에 a-b의 제곱으로 이렇게 제곱을 준 거야. 그럼 여기 얘랑 얘가 똑같구나 얘기를 해준 상황에서 2ab를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a-b의 전체 제곱을 위로 올려주면 이 내려준 건 4ab가 되겠지? 4ab는 얘를 위로 올려주면 k제곱 a-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b의 전체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공통인수가 생겨야 안 생겨? 그러니까 이 둘 공통인수인 a-b의 전체 제곱으로 묶어주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게 k제곱으로 들어오고 뒤에 게 마이너스 1로 들어오겠구나 볼 수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요 배열을 만들려면 양변을 a-b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a-b 전체 제곱분의 4ab라고 하는 게 k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얘를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구나 얘기를 해주면서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인정하죠? 너희들을 이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들어와. 왜냐면 쌤은 중고등학교 때 거의 5등급, 6등급이었어. 너희보다 성적이 낮았었다고. 중고등학교 때. 실제로 진짜 인증할 수 있어. 근데 재수해가지고 쌤이 수능 수학 1등급 찍었거든. 그러니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가능해. 엉덩이랑 노력으로 하는 거야. 나는 뭔가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다 외워버렸어. 외우면 돼. 진짜 다 돼. 내가 산 증인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너희가 너무 어렵다 싶은 것들은 한 줄 한 줄 풀이 과정을 좀 느껴보면서 외워버려요. 외우다 보면 점점점 문제가 잘 풀리는 게 느껴질 거고 잘 풀리다 보면 나중에 다 되네. 다 가져와. 다 풀어줄게. 이 정도가 되거든? 그럼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기 시작해. 진짜. 웬만한 문제들이 다 보이거든. 그리고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너희가 개념을 이해하고 유형별 문제를 풀고 심화 문제를 풀면서 너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될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손운동이야. 손운동을 해야 돼. 오케이? 머리로 푸는 게 아니야. 어떤 조건을 봤을 때 내가 이거 문제를 다 풀어보고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그냥 기억에 의해서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기억에 의해서 풀게끔 다 외워버려요. 하다 보면 돼요. 다음으로 가보자. 또 안 되는 거. 페이지 저기 몇 페이지예요? 22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다른 거나 괜찮아요? 오케이? 눈치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복소수 파트 30부터 32까지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30부터 32까지 중에 14번. 자, 32페이지에 있는 14번을 볼게요. 보면 너희들에게 뭐라고 줬냐면 z를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라고 줬는데 쌤이 요거 나오면 공식 외우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얘는 제곱을 하면 2분의 이 분자가 2i가 돼서 i가 돼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 더하기 i가 보이면 얘를 제곱한 게 i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되게 편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z제곱이 i가 되는구나 볼 수가 있는 이 상황에서 i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i의 4제곱이 됐을 때마다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z8제곱이 1이 되는 거야. 양변을 4제곱을 해줘야 i 4제곱이 되면서 얘가 1이 되거든. 인정하죠? 그러면 8의 배수만큼 내 마음대로 빼줄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z라고 하는 애를 예로 줬으니 z 편례라고 하는 애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볼 수가 있거든. 편례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준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z 편례 제곱은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i가 나와요. 분모는 2분의가 되고 분자가 마이너스 2i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제곱을 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2i가 되어서 마이너스 i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도 4제곱을 하면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4제곱 해주면 z 편례의 8제곱을 계산한 게 1이구나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z의 거듭제곱도 z 편례 거듭제곱도 8의 배수만큼 내 맘대로 빼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z 36제곱 더하기 z 편례의 36제곱이라 한다면 8의 배수 36에 가장 근접한 8의 배수가 얼마야? 32를 빼준 z 4제곱 더하기 z 편례 4제곱이라고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z제곱이 아까 i였었고 그 다음에 z 편례 제곱이 마이너스 i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z제곱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z 편례 제곱의 제곱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이제 얘가 i가 되고 i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는 거여서 둘 다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볼 수가 있으므로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까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인정하죠? 오케이. 그 다음 복소수 파트 또 질문하고 싶은 거 고난도 문제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중에 33부터 35까지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16번이요. 16번 6번, 몇 번? 6번 16번 14번, 14번 9번 9번 33페이지부터 35까지 6번부터 먼저 볼게요. 만약에 다른 것 중에 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8번 10번 14, 아니 17번, 17번 10번 맞아? 6번부터 보자면 지금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앞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풀게 될 텐데 약속을 하는 문제가 나오면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fa,b를 약속한 거야. 어떻게? a-bi분의 a 더하기 bi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서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f2,3은 2-3i분의 2 더하기 3i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면서 적용을 시켜보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것들을 하나씩 한번 구해보자고. f1,2래요. 더하기 f2,4야. 더하기 f3,6이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들을 너희가 다 계산해야 할 일은 없을 거라고. 근데 한 3개 정도 해보면 규칙이 보일 거야. 대입해보자고. f1,2는 여기다 넣어주면 1-2i분의 1 더하기 2i구나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유리화도 한번 해보자고.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돼? 1 플러스 2i 1 플러스 2i 그러면 분모가 얼마가 되죠? 5분의 분자는 1 더하기 2i 전체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2개 곱한 값의 2배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3 더하기 4i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인정하죠? 다음 것도 2,4라고 한다면 2-4i분의 2 더하기 4i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분모 분자 어떻게 할 수 있어? 2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럼 2로 나눠주면 얘는 어디다 써야 돼? 이거 공간이 애매한데 얘는 그러면 1-2i분의 1 더하기 2i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아까 거랑 똑같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F3,6도 마찬가지. 3-6i분의 3 더하기 6i를 써놓고 3으로 약분해보면 1-2i분의 1 더하기 2i가 되기 때문에 값이 똑같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끝까지 다 구해보면 마지막 것도 계산해보면 10-20i분의 10 더하기 20i니까 분모 분자를 10으로 나눠주면 1-2i분의 1 더하기 2i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얘네들 규칙성 만족하게끔 대입해보시면 처음에 계산한 얘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볼 수 있다는 거지. 몇 개 나온 거야? 10개. 여기서 10배 해주면 끝나는 거야. 인정합니까? 괜찮죠? 이해 안 간다고 얘기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제 10배에서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얘는 5가 약분되고 2배가 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8i야 까지 정리하면서 마무리되는구나 까지 볼 수가 있는 거여서 2번이 정답되는 거네. 오케이. 다음 8번으로 가보자. 자, 설날은 잘 쉬고 왔어 전부 다? 왜? 세뱃돈 많이 안 받았어? 쌤은 세뱃돈 완전 많이 계셨는데. 자, 8번 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면은 알파 켤레가 베타 켤레가 5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켤레를 씌운 거를 곱해줬더니 10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곱해준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봐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정하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면 알파 켤레가 5잖아.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알파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알파 켤레는 알파분의 5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양변을 5로 나누면 알파분의 1은 5분의 알파 켤레구나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요 자리에 넣어요. 알파분의 1 자리에 5분의 알파 켤레를 넣어주죠. 다시 알파 켤레가 5라고 했으니까 얘가 5잖아. 그 다음에 알파분의 1은 꼴로 만들어서 넣어줄 거라고. 오케이? 요게 문제풀이의 핵심이야. 나중에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복소수 파트 문제 풀어보다 보면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 생각보다. 오케이? 알파분의 1 꼴로 만들어서 넣어준다가 핵심이야. 이 문제 풀이에. 결과적으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앞에 거 있고 알파분의 1 자리에 5분의 알파 켤레가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베타 켤레가 또 5야. 여기서도. 그래서 얘를 베타분의 1 꼴로 고쳐서 넣어줄 거야. 그럼 베타로 양변을 나누고 5로 양변을 나눠서 베타분의 1은 5분의 베타 켤레가 돼요. 그래서 이 변형한 5분의 베타 켤레를 이 자리에 넣어줘요. 여기까지 따라와. 여기까지 했으면 90% 이상 끝난 거야 이제. 그러면 이 둘을 5분의 1로 묶을 수 있죠 앞으로. 그러면 얘는 5분의 1 가로 열고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가 되는데 문제에서 얘를 줬잖아. 10이라고. 그러면 10 넣어주면 2가 정답이구나 볼 수 있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요거를 그냥 준 게 아니야. 너희가 알파분의 1을 요 곱한 거를 이용해서 변형시켜서 알파분의 1을 꼴로 고쳐서 대입하면 이 배열이 나오게끔 세팅되어 있었던 문제라고. 괜찮아? 그래서 알파분의 1은 꼴로 고치고 베타분의 1은 꼴로 고쳐서 대입해 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이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다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갈게요. 9번.
자, 9번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Z를 A 더하기 BI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를 C 더하기 DI라고 얘기를 해줬고 문제에서 또 조건 강력한 걸 하나 줬어요. A, B, C, D가 자연수다.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또 나와 있냐면 Z 곱하기 Z 켤레는 5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또 뭘 줬냐면 ZZ 켤레 더하기 오메가 오메가 켤레 더하기 Z 오메가 켤레 더하기 Z 켤레 오메가가 25다까지 나와 있는 상황. 문제에서 오메가 오메가 켤레가 얼마냐 물어봐 줬는데 얘는 뭔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묶어줘서 인수분해를 좀 하자고. 인수분해. 성호 오케이? 넋이 왜 나가 있지? 요들을 Z로 묶어주면 Z가 결국 Z 켤레 더하기 오메가 켤레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둘을 오메가로 묶어주면 교환 법칙 가능하기 때문에 순서 뭐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상관없어요. 오메가로 묶어주면 오메가 켤레 더하기 Z 켤레가 돼요. 그러면 교환 법칙 가능하니까 이거 공통인수가 되었구나 볼 수 있죠. 둘을 Z 켤레 더하기 오메가 켤레로 묶어주면 앞에 건 Z 더하기 오메가로 들어오는구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얘가 지금 25예요. 주어진 상황이에요. A, B, C, D가 자연수다 했기 때문에 얘네들 실수 부분, 허수 부분도 자연수고 오메가에 대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도 자연수인 상황이야. 그럼 얘네들에 대한 실수 부분, 허수 부분도 자연수겠지. 오케이? 그럼 얘네들에 대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P 더하기 QI라고 줄게. 얘를 P 더하기 QI라고 줄게. 그러면 요 놈은 P-QI가 될 거예요. 따라와요. 결과적으로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25구나 볼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 제곱수 두 개 더해서 25 나오는 순서상 뭐가 있어? 자연수, 제곱인 숫자 두 개 더해가지고 9, 16, 16, 9요. 그렇지. 9, 16이나 16, 9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여기까지 따라와. 제곱수 두 개 더해가지고 25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순서상을 찾아갈 거야. 보겠습니다. A, B, C, D.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계산한 P가 A 더하기 C였었고 그 다음에 Q가 B 더하기 D였었어. 이 순서상을 찾아가 볼 거야. 그러면 제곱수들 더해서 5 나오는 건 뭐가 있어요?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거 아니야. 1, 4, 4, 1. 그렇지. 1, 4, 4, 1. 그러면 A, B 값은 1, 2거나 2,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맞죠? 근데 P값, Q값으로 가능한 게 3, 4거나 4, 3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럼 여기로 가능한 값이 3, 4거나 4, 3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러면 요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A 더하기 C가 3이 되려면 C 값은 2가 돼야 되지. B 더하기 D 값이 4가 되려면 D 값이 2가 돼야지. 그리고 만약에 요거라고 생각한다면 A 값이 이거 뭐야? A 값이 1이라고 한다면 C 값은 3이야. B 값이 2라고 한다면 D 값은 1이 돼야 돼. 요걸 만족한다면. 따라와요. 머리가 핑글핑글 도나? 경우의 수가 4개라고. A 값하고 C 값이 A 값하고 B 값이 결정된 상황이야. 1, 2 아니면 2, 1로. 그래서 A, B 값이 1, 2가 아니거나 2, 1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C 값하고 B 더하기 D 값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두 가지라고. 3, 4거나 4, 3이거나. 그러면 A, B 값이 1인데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D가 3, 4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C 값은 2가 돼야 되고 D 값은 2가 돼야 돼. 볼 수 있는 거고. A, B 값이 1인데 만약에 요 두 값이 4, 3이라고 한다면 C 값은 A가 1이라고 하면 C 값은 3이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B 값이 2라고 한다면 D 값은 1이 된다고. 그 다음에 요거 이 2일일 때도 마찬가지. 얘네 둘일 때랑 얘네 둘일 때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만족하는 CD 값을 구해주게 된다고요. 그러면 A가 2일 때는 C 값이 1이 되고 B 값이 1일 때는 D 값이 3 되는 거죠. A가 2고 그 다음에 B가 1일 때는 2려면 C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1이려면 d가 2라고 볼 수 있다고. 따라오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했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요거 한번 오메가 켤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값. 오메가 켤레라고 하는 건 C제곱 더하기 D제곱이거든. 그럼 요걸로 가능한 값들을 생각해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 계산한 8,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계산한 10. 그럼 얘 제곱 더하기 제곱해도 10이 나오고 제곱 더하기 제곱해도 8이 나오니까 8 아니면 10 둘 중에 하나지. 그럼 최대값은 10이구나 까지 얘기하면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난 이런 거라고 생각해. 너희가 이제 고등과정의 약간 그 기본 문제들을 풀면은 이런 문제가 안 보이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든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 다음에 이럴 땐 이렇다. 너희가 경우를 나눠놓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 오케이? 심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10번으로 가자. 자, 10번 문제를 보면 Z1에 Z1 켤레를 계산한 게 4다 해줬고 Z2에 Z2 켤레 계산한 게 9다 얘기를 해준 상황이에요. 그런데 3Z1 더하기 2Z2를 계산한 이 값이 마이너스 12i다 라고 정리를 해준 상황이 돼요. 요때 Z1, Z2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네. 일단 이 조건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실수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0이지. 실수 부분이 0이야. 그러면 내가 Z1의 실수 부분을 2a라고 놓는다면 Z2의 실수 부분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2a가 여기로 들어가면 6a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실수 부분이 만나서 없어져야 되거든. 그럼 Z2의 실수 부분은 어떻게 놓을 수 있어? 마이너스 3a라고 놓을 수가 있다고. 그래야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6a가 되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6a가 돼서 실수 부분이 만나서 없어질 거거든.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허수 부분을 bi라고 놓을 건데 bi라고 놓게 되면 얘가 이제 3bi가 되고 그러면 내가 Z2에 대한 이제 허수 부분을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복잡하게 나오네. 두 개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듯이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허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넘겨주시게 되면 2Z2 마이너스 12i 마이너스 3b가 나와. 3bi. 오케이? 그러면 Z2의 허수 부분은 2로 양변을 나눠준 마이너스 6i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b i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i로 묶었을까요?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이거 이렇게까지 따라와요. 다시 한번 bi라고 놓으면 bi가 여기 들어가 3bi가 나와. 그리고 여기 2Z2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12i가 나오려면 허수 부분만을 생각해주면 2Z2라고 하는 것은 얘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12i 마이너스 3bi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준 Z2의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6i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bi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을 사용하면 되죠. 그러면 얘를 Z1 곱하기 Z1의 켤레가 4다 조건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준 4a 제곱 더하기 b제곱이 4가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 제곱 더하기 제곱을 계산해준 얘 제곱한 게 9a 제곱 되고 더하기 얘를 제곱해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3 b 제곱을 해서 더한 값이 9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a제곱을 소거시킬 건데 a제곱 근데 이거 제곱 안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뿔뿔로 고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제곱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위에 식에다 9배만큼을 곱해줄 거야. 그러면 36a제곱 플러스 9b제곱 4, 9, 36. 그 다음에 밑에 식에다가는 전부 다 4를 곱해줄 거야.
36a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6 더하기 2분의 3b 전체 제곱 4를 곱했으니까 36. 한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자. 그럼 얘하고 얘가 없어지네. 그러고 나서 얘에서 얘 빼면 9b 제곱 마이너스 4가로 열고 6 더하기 2분의 3b 전체 제곱은 얘에서 얘 빼준 0 된다까지 정리해주죠. 따라오죠? 정리해주시면 얘를 정리한 게 36 더하기 두 개를 곱하면 이끼리 약분되면서 9b 거기다가 2배를 주니까 18b 뒤에 거 제곱해준 게 4분의 9b 제곱이다. 양변 이거 마이너스 4를 전부 다 정리해주시면 왜 이렇게 들어? 계산이 144 마이너스 72b 마이너스 9b 제곱은 0. 그래서 9b 제곱 없어지면은 72b는 마이너스 144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따라오죠 여기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얘가 4가 돼요. 그래서 a는 0 돼야 돼요. 그래서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2다까지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 자리에다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 z1은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i가 돼요. 그 다음에 a가 0이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3b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 만나면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야. 같이. 그래서 이 둘을 곱해주게 되면은 6i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6이다. 까지 정리할 거야. 3 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해줘. 다시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Z1, Z1 켤레가 4라고 했고 Z2, Z2 켤레가 9라고 했어. 그래서 실수 부분부터 먼저 따져보자면 Z1에 대한 실수 부분을 2a라고 놓으면 2a가 여기로 들어갔을 때 6a가 나오기 때문에 얘랑 얘가 만나서 실수 부분이 0 돼야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3a라고 놓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Z1의 허수 부분을 b라고 놔준다면 b가 여기로 들어갔을 때 3bi 그러면 Z2에 대한 허수 부분은 넘겨주고 2로 나눠줘서 마이너스 6i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bi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3b가 바로 허수 부분이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을 사용해 보신다면 얘네들 제곱 더하기 제곱 계산해 준 게 4다. 다음 두 번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을 계산해 준 게 9다를 식을 써서 a제곱을 소거시킨 거예요. 위에 거에 9배를 밑에 거에 4배를 곱해서 빼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족하는 b값 구했더니 마이너스 2 나온 거고 b 마이너스 2인 거 대입했더니 4 나오기 때문에 4a 제곱이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a가 0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2인 거 구했으면 끝난 거죠. 대입해서. 오케이? 다음으로 가자. 10번까지 했고요. 14번 fn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어떻게 줬냐면 n 중괄호 열고 2z 켤레 분의 i의 세제곱 가로 열고 z 더하기 z 켤레 더하기 i의 z 빼기 z 켤레 분의 이거 계산한 다음에 n 더하기 1제곱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 상태예요. Z를 어떻게 줬는지를 안 나왔는데 0이 아닌 복수수 Z에 대하여 저 값을 구해봐라. F1부터 F2 쭈르륵 해서 F9까지를 다 더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이거 새로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볼게요. 그러면 Z1, F1부터 한번 구해보자고. F1이라고 하는 것은 n에다가 1을 다 집어넣어주면 잠깐 멈춰줄래? 네모누르면 안 돼. F1을 구해보자면 n자리에 1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이제 1이 들어가는 것이고 분모는 2z 켤레 분해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i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는다면
Z 켤레라고 하는 건 A-BI일 거 아니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 2A 나오죠. 그래서 이 자리가 2A가 돼요. 결과적으로 여기 2A가 곱해져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더하기 I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Z에서 Z 켤레 빼면 어떻게 돼? 허수 부분 그렇지. 허수 부분 2BI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2BI가 돼. 마이너스 2b. 그러면 마이너스 2B라고. 아니. 얘에서 얘 빼면 2BI. 그래서 얘가 2BI. 아, 그래서 i제곱 계산해서 마이너스 2B라고?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i제곱이 마이너스 2B 되는구나 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것의 전체 제곱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자면 A-BI를 이 자리에 넣어주면 2가를 열고 A-BI가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2B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AI. 이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고. 잠깐만. 잠깐만. 제일 간단하게 하면은 안 되나? 두 개를 더한 게 2A. FN을 먼저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N 마이너스 I 2A가 곱해졌고, 더하기 I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2BI가 되고, 그 다음에 분모가 2A 마이너스 2BI, 그 다음에 요것에 N 더하기 1제곱 남아있는 상황.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I가 되고, 얘는 플러스 2B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둘을 나눠주는 게, 잠깐만, I로 묶어주면은 안 되는데, 잠깐만. I로 묶어줄 수가 있지. 그렇지. N 2로 묶으면 2 가르고 A-BI. 분자는 I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I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AI로 묶자. 마이너스 2I. 그러면 얘가 A로 들어오고 얘는 마이너스 I분의 2B로 들어오는데, 플러스가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전체의 N더하기 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 계산 실수가 있었나 본데?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선가 계산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얘 마이너스 I죠? 분배 법칙 진행하면 n배의 중괄호 열고 2z 켤레가 분모에 남아있는 상태고, 마이너스 i를 분배 법칙 해주면 마이너스 zi가 되고, 첫 번째 게 얘가 여기에 곱해진 게 마이너스 z 켤레 i가 돼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i를 분배법 시켜주면 더하기 zi에다가 마이너스 z 편레 i가 돼요. 그리고 n 더하기 1 제곱 y일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zi하고 zi가 없어지지. 그 다음에 이 둘을 묶어주면 마이너스 2z 편레 i가 되지. 그러면 분모 분자를 2z 편레로 나눠줄 수 있죠. 네. 결과적으로 얘는 n배에 가로 열고 마이너스 i에 n 더하기 1 제곱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네. 여기까지 따라와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F1에서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F9까지. F9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해 준 거죠. 네.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아니.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 되는 거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 되는 거네. 2 넣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되는 거지. 근데 세제곱을 하면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2i가 돼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어주면 4번까지만 해보면 이 4개가 아마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거든. 3 집어넣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i의 4제곱이 돼서 얘는 3이 돼요. 얘가 1이니까.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어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i의 5제곱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다 보니까 마이너스 4i가 된다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4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나와? 2 마이너스 2i 나오잖아. 그 다음에 5에서부터 8까지 넣은 거를 계산해봐도 얘랑 똑같이 나올 거야. 9개밖에 안 되니까 다 계산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할 것 같은데. 오 넣으면 6제곱 돼야지. 그렇지. 6 넣어주면 7제곱 되고. 그 다음에 7 넣어준 게 마이너스 i의 8제곱. 그 다음에 8 넣어준 게 8 곱하기 마이너스 i의 9제곱. 그 다음 마지막으로 9 넣어준 게 9 곱하기 마이너스 i의 9제곱까지.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해준 값들을 써보시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i 제곱이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5가 되고, 얘는 이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i가 돼서 6i가 되고, 얘는 1이 되는 거다 보니까 7이 되고, 얘는 이제 8제곱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i가 돼서 마이너스 8i까지. 요거 4개 다 더해보시면 값이 똑같이 나오죠. 2 마이너스 2i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한 얘는 마이너스 9i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9i까지. 요것들 다 더해준 게 정답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시면은 9를 더한 게 4 마이너스 4i에다가 마이너스 9i를 계산하는 거니까 정답은 4 마이너스 13i다까지 얘기하십니다. 마이너스 9제곱은 10제곱. 아 맞네. 10제곱이지. 그러면 10제곱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9i가 아니라 마이너스 9가 돼야 돼. 그러면 정답은 얘를 계산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i까지. 얘를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 할 만했네요. 다음 6번. 자, 16번 보면은 z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요거 나오면 쌤이 외워달라고 했었던 거 있었어 없었어? 있어요. 있죠? 이거 나오면 z 세제곱한 게 얼마라고? 1. 1이 된다. 요거 외워달랬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들 보게 되면 pn이 절대값 z2n제곱분에 zn제곱 더하기 1에 대한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태인 건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p99 더하기 p100의 합을 구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황이에요. 그럼 99를 넣어주면 p99는 z의 190, 이거 2배 곱하면 얼마야? 198이지? 98제곱분에 z의 99제곱 더하기 1 절대값이 돼요. 얘가 100을 집어넣어주면 z의 200제곱 분의 z의 100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건데, z 세제곱이 1이다 보니까 우리는 지수에서 3의 배수만큼 빼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딱 3의 배수면 그냥 1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면 198에 가장 근접한 3의 배수가 얼마야?
얘가 그냥 얘 자체가 3의 배수지. 네. 얘도 3의 배수지. 네. 그러니까 1 되는 거여서 2가 돼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0에 가장 근접한 3의 배수가 얼마야? 198이요. 198을 빼준 z제곱 분해로 바꿔줄 수 있고 얘는 얘에 가장 근접한 3의 배수가 99죠. 그러면 99를 빼준 z 더하기 1이라고 바꿔줄 수 있구나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이 오메가 문제는 나중에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나올 거거든. 이게 지금 오메가 문제인 건데 1을 넘겨서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러면 z-1 곱하기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얘를 만족하는 허근이라는 조건이 복소수. z는 허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z는 1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0 되게 하는 z값이라고 볼 수 있거든. 결과적으로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이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1 더하기 z는 꼴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z제곱이 되지. 그래서 얘를 이 자리에 넣어주면 돼. z 더하기 1 자리에 마이너스 z제곱이 들어가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에 대한 절대값이다 보니 1이 되면서 2 더하기 1은 3이다. 다시 정리했습니다. 왜 넋이 나갔어? 다시 한번 정리. z를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y라고 얘기를 했다면 세제곱을 한 게 1이구나. 먼저 이거를 캐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P99 더하기 P10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99 넣은 값과 100 넣은 값 정리해 주시고 지수에다 3의 배수만큼 내 맘대로 없애줄 수 있다. 그런데 얘네들은 둘 다 3의 배수니까 1이 돼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만큼 없애주면 z제곱분의 z 더하기 1 되는 건데 1을 넘겨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얘가 0 되게 하는 z값이다 보니 z 더하기 1은 마이너스 z제곱. 그래서 얘를 이 자리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되는구나.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3이 되는구나 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오케이? 17번도 17번? 네. 7번. 자, 17번 문제를 보면 z가 1-i분의 1 더하기 i라고 했는데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다 그랬지? 이거 i예요. 유리화해 보면 알 거야. i 나와. 그리고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야. 외워놓으세요 이거. 그래서 z가 i라고 준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z의 n제곱 더하기 z의 2n제곱 더하기 z의 3n제곱이 마이너스 1 나오게 하는 100 이하 자연수의 n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물어봐준 상태인 거야. 그럼 이걸 너희가 1, 2, 3, 4까지를 넣어보면 돼. 그 다음에 5는 1이랑 어차피 똑같아지거든. 오케이? 그래서 1을 집어넣어주면 z1제곱 더하기 z가 i였으니까 i의 1제곱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i여서 만나주면 마이너스 1 나온다. n이 1일 때 만족하는구나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i의 제곱, i의 4제곱, i의 6제곱이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면 마이너스 1 나온다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n에다가 3 집어넣어주게 되면 i의 세제곱, i의 6제곱, i의 9제곱인데요.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고 얘는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i가 돼서 i가 돼요. 그럼 만나서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 나와요. n이 만약에 4라면 i의 4제곱, i의 8제곱, i의 12제곱인데 지수가 전부 다 4의 배수다 보니까 전부 다 1이 나와. 그러면 3 된다 볼 수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4의 배수만 아니면 되네요. 100 이하 자연수 중에 4의 배수가 몇 개야? 25개. 그러면 100개 중에 25개 빼주면 75개 된다. 보십니다. 괜찮죠? 다음은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여기 멈춰주세요.